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비스 임용 강사 다혜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2020 이제 6년 대비, 그죠? 우리가 항상 1년 더 빨리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26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니까 26년 대비 이제 다혜나 전공음악 클래스가 대개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과 끝이 거의 모호한 상태에서 하다가 강의를 들어가거든요. 엊그저께까지 계속 지금 2차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최대한 상냥하게 하려고 예를 쓰겠지만은 2차를 이제 1년을 살다 보면은 막 험악한 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 코칭하면서 와 하고 막 악도 지르고 하다 보니 목이 좀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렇다 해서 뭐 성격이 개판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왔는데 제가 악부터 할 수는 없는 거고 차근차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OT를 하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사실 OT도 생략해버릴 때도 많았고 수업을 하느라고 바빴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인강 선생님들은 저하고 만날 게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시면서 좀 답답하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커리큘럼에 대한 안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강의를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뭔가 지금 되게 뭐가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인강 선생님들도 그렇고 직강 선생님들도 강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 블렌디드가 좀 일부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의가 완강이 되어 있는 강의도 있고 또 인강으로 저희가 실제 그 당해년도에 찍어가지고 또 올려지는 강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찬찬히 안내를 좀 자세하게 드리도록 할 겁니다. 먼저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드릴 거는요. 제발 카페 가입부터 시작을 해 주십시오. 어찌됐든 카페에서 공지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계속 팔로우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정보를 바로 이제 숙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카페, 지금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칠판에다가 써놨을 거고요. 우리 인강 선생님들은 자료에다가 제가 표기를 해놨을 거니까요. 천천히 보시면 되겠고, 제 개인 카톡도 지금 말씀드려놨어요. 그래서 칠판에 있는 거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되도록이면은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간단하게라도 인사말이라도 카톡으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거의 제 핸드폰에는 모든 수강 선생님들이 다 등록을 해놓기는 해요. 그런데 그래도 나중에 업데이트 다시 한번 하기 전에 선생님들하고 먼저 인사도 할 겸 해서 카톡 주시면은 제가 답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에서 하실 이야기들은요, 보통 이제 수업 외에요, 수업 질문 외에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상황들 때문에 공부하는 어떤 플랜을 짜기가 어려우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방에 거주를 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일병행을 하고 있다라든지, 육아를 하면서 하고 있다든지,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성인들이다 보니까 여러 환경들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처한 상황들이 다 각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바쁜 상황 속에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주객전도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지금 이 강의를 들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뭐 일 병행을 하고 계신다든지 그런 분들 계실 텐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공부를 위한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1년을 계획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돈을 벌기 위한 건지 그게 분명하셔야 돼요. 그 두 개를 완벽하게 잡고 갈 수는 없어요. 그게 뭐 그 누구도 다 그렇지 못한다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고생스러운 거죠. 근데 그거를 1년을 참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자기가 슈퍼맨이라는 거를 일단 아니라는 거를 좀 인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가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게 세우는 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 새해가 되면 항상 그렇죠.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를 왜 택하세요? 네. 무조건 열심히 안 된다를 생각하시라고요. 자기를 믿으신가 보죠. 네. 이렇게 강력하게 본인을 믿다가 한 3월 되면 이제 믿기가 어렵고 6월 때 되면은
자아와 분리하고 싶어지고 이제부터는 너와 나는 모르는 거 그러니까 미와 아이가 이렇게 이제 객체가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게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를 못 믿는다.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부족하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기 싫은 거예요. 네. 누구나 다 하기 싫다가 전제가 돼야 돼요. 공부가 재밌다? 여러분들 그리고 공부 첫때 초수 선생님들 공부가 재밌으시면 안 돼요. 공부는 지겹게 하는 거고요. 지루하게 하는 거인 거예요. 새로운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 뭐 호기심 발동 같은 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게 뭐 너무 즐겁다. 내가 정말 탐색적인 사람인 것 같아. 이런 거를 하시고 계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어떤 지적인 어떤 희열감 이런 거가 잘못 컨셉을 잡다 보면요. 4년, 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그분들이 공부를 하는 머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지적 호기심이 너무 많다 보면은요. 우리가 공부의 어떤 이건 시험을 위한 공부예요. 우리는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공부라는 거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제가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물론 공부의 정도를 이야기를 할 때, 시험을 잘 맞아야지 라고 하는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지. 그렇지만, 시험을 잘 맞는 거라는 건 사실 요즘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본질, 제가 그거를 좀 찬찬히 말씀드릴 거고, 오늘 아마 OT 영상에서는 이제 몇 년 차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왜 지금 올해 시험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답을 못 내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를 모르는 채 지금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막연하게 이 공부가 할 수 있는 공부야? 라고 하면서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가 맞아?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지금 많이 좀 절망하시고 노크를 두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무기력함을 느꼈는지 그 이유에 대한 걸 정확하게 알고 그걸 아마 이제 듣게 되시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컨셉을 그렇게 가져가 봐야겠구나. 임용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뭐 그러면은 작년 출제자가 뭐 떠도는 소문들은 많이 있죠. 뭐 작년 출제자가 그냥 너무 사고하는 게 특이해서 아니에요. 그 특이한 사고조차도 반영돼서 나가는 게 역대 기출문제예요. 네, 그걸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완전히 버린다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면은 시험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상당한 분들이 지금 내가 생각했던 컨셉으로는 절대 이 시험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해주셨죠. 네, 여러분들한테는 땡큐인 거죠. 네, 많이 포기를 해주신 분들도 상당히 계시는 듯 보이고, 지금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드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누가 더 운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원 임용고시를 버리고, 그냥 다른 어떤 취업에 좀 노크를 해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대량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땡큐라고 해야 될 말이에요. 왜냐면, 어쩔 수 없는 인구 감소로 줄어드는 거는 모든 그런 직업 세계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고 우리나라가 정말 난민들까지 모두 다 받아들이는 그런 국가로 바뀌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요. 일단 먼저 앉으세요. 컨셉을 어떻게 잡고 가셔야 되냐면 이 시험이 바뀐 시험에 대한 거에 대한 그게 뭔가에 대한 걸 확실하게 좀 아는 거가 중요해요. 지금 말을 못 해요. 뭐가 달라졌다고 해야지? 라고 하는 거가 지금 분명하지가 않아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한 말이 그냥 이제 노량진에서 이 2024년도 시험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렇게 임용시험이 바뀌었어라고 하는 게 그냥 떠도는 소문처럼 돌아다닐 겁니다. 구조화라는 말이요. 제가 사실 교육학에서부터 이미 나오는 이야기지만 음악 유명해서 구조화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많이 강조를 했었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제 강의에서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구조화라는 말을 사실 수험생들이 말해서 잘 나오는 말이 아니었었어요. 구조화가 뭐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교육학에서 배운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구조화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근데 그 당시에도 2010년대에 그 구조화하지 않으면은 이 시험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게 또 한 번의 패러다임이 지금 바뀐 것 같아요. 그거를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OT에서는 좀
이전보다도요, 제가 예전에는 정말 수업을 나가느라고 바빴어요. 빨리빨리 많은 걸 나가야지. 오늘 뭐 계획상으로는 심리학까지라고 되어 있지만은 심리학 안 갈 가능성이 높고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오늘 최대한 OT에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걸 자세하게 좀 전달을 해드리고 1년이 흔들리지 않게 가게 하는 거가 저의 올해 강력한 컨셉입니다. 네, 직인강 선생님들 모두 그거는 동일하고 제가 수업에서 논문 하나를 더 읽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거를 알려드려야겠구나라는 그 사명감이 사실은 더 컸었었는데 그보다는 사실 그런 거는 시험에서 하나 나올까 말까예요. 근데 시험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거를 헤쳐나가는 어떤 힘을 키우는 거에 대한 거는 내가 이게 단순하게 그냥 막판에 열정을 다 쏟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더 뼈저리게 깨달았던 거가 제가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부터 엄청나게 상담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그 한쪽에서는 막 스파르타로 지금 2차 코칭을 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이제 1차에서 낙방하신 분들이 전화로든 이제 여기 이제 연구실에서든 계속 상담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어제 뭐 밤 11시까지도 계속 상담이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좀 더 일찍 카톡을 좀 할 걸. 정말 열이면 열 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좀 일찍 좀 카톡 좀 하고 좀 더 아는 체 좀 하고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라 할지라도 좀 노출을 할 걸. 라고 하는 후회들을 아마 지금 저하고 상담을 하셨던 분들도 지금 저한테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을 거고 인강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쩌면은 어떤 때는 몇 년 지나신 분이셨는데 혼자 공부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그냥 저 수강생이 아니어서 전화를 못 드렸었는데 그냥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미리라도 좀 전화를 드려볼 걸 그랬어요 라고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좀 충격을 먹었어요. 제가 스스로 충격을 먹었어요. 제가 스스로 충격을 먹었던 거는 솔직하게 오늘 약간 TMI 같지만은 여러분들하고의 어떤 공감대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는 또 필요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약간의 TMI를 섞자고 한다면 제가 코로나처럼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인생에 엄청난 그냥 회의감 혹은 뭐 우울증 혹은 뭐 이런 어떤 권태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쏟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직강 선생님들을 점점 덜 보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인강으로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가기 시작하면서 뭔가 대화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뭔가 거기에서 골이 생기기 시작하고 금이 가기 시작을 하고 나 이 말 아닌데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혹시나요 제가 카톡에서 단문으로 그냥 띡 하고 보내고 전에는 정말 길게 이만큼 보내주시다가 갑자기 단문으로 띡 하고 이렇게 보냈을 때 서운해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제가 우리 조교님들은 알지만은요 밥 먹으면서 일하다 잠깐만 근데 있잖아 하면서 이렇게 카톡을 보낼 때도 있고요. 실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타가 심하게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보내주지 않으면 이분 되게 기다리겠는데 하고 정말 입 따로 머리 따로 말은 조교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카톡을 치고 있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생님 마음이 나한테 변했나 봐. 이럴 수 있는 거 충분히 공감이 돼요. 이전에는 이만큼 해주셨다가 갑자기 왜 나한테 이러지? 라고 하는 거가 굉장한 서운한 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요. 그리고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강 선생님들 제가 부탁할게요. 제가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아니에요. 생긴 거와 다르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조금 뭐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뭔가 그 다음 거에 대한 어떤 해치워야 되는 것들 때문에 뭔가 이렇게 답만 쑥 말하고 쑥 나갈 때도 있고 그럼 졸졸 따라오시면 돼요. 그냥 오셔가지고 여기 연구실 알아두세요. 우리 조교님한테 선생님 연구실 어디냐고 해서 연구실 좀 알아두시고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모든 때마다 제가 정말 그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주변 어르신들이 야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그런 수험생들한테 항상 늘 친절하게 늘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중요하지. 네 공부하는 자를 잘 가르쳐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들면서 사실 그 어떤 시스템적인 거나 이런 거에 착오 없게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은 저는 어느새 정내미가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가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저를 좀 이해해 달라고 OT부터 지금 부탁드립니다. 좀 저는 잘 끌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직강애들 자꾸 목소리가 갈라져서 죄송합니다. 지금 근데 제가 너무 질렀나 봐요. 이게 좀 더 상냥하게 해줘야 되는데 2차 반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질러대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지금 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럴 때도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인데도 원래 이제 다이렉트로 이렇게 막 쏟아내요. 저하고 2차에서 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다다다다다다 혼자 말하고 들어가 빠이 하고 정말 정내미 없게도 끝내 라고 욕하실 수도 있고 근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라는 거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제가 정맥내미 없게 카톡으로 남길 때는 다음번엔 또 이렇게 또 써서 보내드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정말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어찌됐든 우리가 여러 가지의 사랑이 있지만은요, 그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은요, 그게 사랑이라고 표현하기가 어색해서 그렇지, 제일 많이 보잖아요. 우리 인강 선생님들 아마 지긋지긋하게 제 얼굴 많이 보게 될 거고, 1년 뒤에는 다이나처럼 말하고 있을 거예요. 현장 가가지고는 다이나처럼 가르치고 있을 거고, 다이나처럼 말하고 있을 거고, 수업 시간 딱 보면은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저처럼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긋지긋하고 정말 많이 보는 얼굴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그렇거든요. 사실 얼굴하고 이름하고 정확하게 매칭을 못해도 저분은 이런 배경이었지까지는 거의 떠올라요. 제가 카톡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하고 상담하는 것도 바로 그 상담 내용 했던 거를 바로 보내드리잖아요. 그 보내드리니까 떠오르게 하게 한 거구나. 이분은 이러신다 했지. 이분은 결혼 준비하고 계신다 했지. 이분 지금 5살짜리 애가 있다고 그랬지. 라는 사항들을 알고 있으면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그 사람 성격이 어땠더라라는 거가 생각이 나거든요. 뭐 많은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감동스러워가지고 선생님 그거 어떻게 기억하세요? 우선 카톡에 써져 있어서 기억이 나는 거긴 한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얘를 써보려고 해요. 제가 그 코로나 안에 들어가면서 어떤 뭔가 금이 가고 골이 생기고 권태감을 느끼게 되고 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솔직히 말하면은 비대면의 어떤 상황에서 뭔가 내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소위 말하자면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의 불꽃 튀는 사랑을 못 느끼지 않아서 그랬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우리 직강 선생님들 옛날에 나한테 그랬잖아. 사랑해. 누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냐? 근데 저도 선생님들한테 내가 얼마나 선생님들 사랑하는데 알아? 내가 하는 그 표현이 그 사랑한다라는 그 의미에서는요. 저 사람은 정말 유함이 있잖아요. 유함.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진짜 정리하기 너무 짜증나. 이거 구조화시키기, 이거 표 만들기 오늘 하루 종일 걸릴 것 보여. 그치만 내가 우리 선생님들 사랑하니까 있잖아요. 되새김질. 사랑하니까 해야지. 이런 거. 그래서 제 마음에 대한 어떤 솔직한 마음이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먼저 공유를 해야지 여러분들도 좀 허물이 없이 뭔가 상담도 하고 노크도 두드리고 그러지 않을까. 인터넷상으로만 보는 사람은 저 강의하는 그냥 사람으로만 보게 되면은 서로가 얻어갈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에서 제가 열심히 살거든요. 열심히 사는 이유가 여러분들 보니까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매번 열심히 사는 사람들만 보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다시 한번 제가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여러분들도 그러겠죠. 이 위태위태야. 어떻게 보면 지금 인생에서 가장 끝자락에 절벽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아마 지금 초수 선생님들은 아득함일 거야. 뭔가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 뭐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길이 딱 분명하면 열심히는 갈 준비는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라고 하는 거가 지금 막연한 느낌일 거예요. 그거는 서서히 거쳐가고요. 일요일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밑바닥에 뭔지 모르는 자신감이라는 거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렇게 당연히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최대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학습 상태라든지 솔직히 학습 상태에 방관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인강에서는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강 선생님들도 제가 초심의 마인드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컨셉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노량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굉장한 그러니까 스파르타 같은 강사였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냥 안 되면 무조건 대회에서 끌고 가서 하게 하고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당시에도 뭔가 좀 나를 쥐어잡아가지고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쥐어잡아가지고 좀 해주는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던 것 같고 근데 저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혼자 스스로 독립적으로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할 때는 저도 멘토를 찾아요. 내 스승을 찾고 스승이 어떤 말을 해줄지 그 스승님은 나에게 정말 실질적 조언은 안 해준다 하더라도 어떻게 내 마음가짐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공부는 너무 하기 싫은 거고 정말 그냥 할 수밖에 없게끔 누군가가 계속 책찍질을 해줘야 되는 거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좀 컨셉을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죽자 사자 그냥 예전에 정말 정내미 없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럴 때 안 되면 그냥 다른 데로 지금 가보시든가 좀 이렇게 좀 뭐 혼자 좀 고민을 좀 해보시고 오시든가 좀 그러셔야 될 것 같고 저와의 컨셉이 뭐 이렇게 쥐어잡는 듯한 이런 거가 목재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은 그냥 자신만의 컨셉을 찾아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좀 적게 말을 했었는데 아니요. 좀 제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그런 분들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더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고민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지치지 않고 1년을 지치죠. 지치지만은 다시 훅 주저앉지 않고 어찌됐든 간에 그냥 이렇게 그 제자리 뛰기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걸로 여러분들을 아주 귀찮게 해드리는 게 제 올해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우리 조교님들은 지금 이미 감을 잡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귀가를 안 시킬 조치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미 조교님들은 파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럴 것 같고 스파르타로 1, 2월 달은 야무지게 좀 구조를 잡으세요. 1, 2월 달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 2월 달을 그냥 대충 하고 3월 달부터 저 솔직하게 말할게요. 자, 1차를 떨어지신 분들은요. 1차를 이미 합격해보신 경험하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기준 최근에 그것도 뭐 몇 년 전이 아니라 최근에 1차를 합격하셨던 기준으로 그런 분들은 좀 일 병행하면서 하셔도 어느 정도 그 선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1차 합격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요. 그냥 남들이 말하는 거나 혹은 그냥 제 생각을 말할게요. 그냥 3월 달부터 쉬엄쉬엄 해도 돼요라 그때 말의 위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나 너무 고생했는데 3월 달에 그냥 쉬엄쉬엄 해라고 뭐 그거는 뭐 다 뭐 컨셉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1, 2월 달 과정이 굉장히 빡세게 아마 진행이 될 거고 뭐 지금까지도 그래 왔었었고 근데 1, 2월 달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건 그거 기초가 안 잡혔으니까 3월 달에 계속 허둥지둥 하다가 그냥 심화 다가고 몸 풀 때 으아하고 아 이제 인생 포기하겠다 그런 게 이제 그런 과정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두들려 맞는 거가 심화 때까지는 즐거울 거예요. 그러니까 1, 2월 때 엄청 힘들고 3월 달부터 좀 즐겁네. 왜냐면 1, 2월 달에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3월 달부터 이런 게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좀 느끼면서 가시게 될 거고 그게 심화 과정까지는 그럴 거야. 근데 몸 풀 때 확 뒤통수 맞은 것처럼 미치겠다 이제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스파르타로 더 쪼여져야 되는 시기인 거거든요. 모의고사 때도 점수 올릴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그때는 이미 지적인 양은 끝난 거고요. 그때부터는 정말 그 현장에서의 스킬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는 반년안에서 끝나고요. 1차 합격이 안 되신 분들은요. 기본이 안 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꼭 해봐야 된다라는 거를 명심하세요. 그냥 제가 뭐 그냥 그런 말이 아니고 진짜 그런 분들은 테스트를 해보면은
기본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이라는 걸 어디까지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그냥 괜찮아요. 뭐 지금 이 OT 강의는 오픈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저한테 상담해서 기본이 어디까지일까요? 라고 하는 거가 진짜 궁금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상담하셔도 됩니다. 기본은 구조를 뼈대를 확실하게 잡는 거고요. 그걸 내가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인덱스로 짜르르 이야기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네, 그 인덱스의 세부적인 그 본질적인 의미까지도 그 기초적인 개념까지도 여러분들 지금 만점 로드맵 받으셨겠지만은 만점 로드맵에 있는 뒤에 개념 정리라고 하는 한 줄짜리 정리가 있을 겁니다. 그게 탁탁탁 나와야 돼요. 네, 거기에서 살이 붙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기본을 안 하시고 자꾸 3월 달에 3월 달에부터는 뭐 하시는 줄 아세요?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제 전과목 보고 오서본 보고 이렇게 분석해서 그 지식이 악보에 근거해서 써라. 혹은 뭐 비하성음이 나왔다. 비하성음에 대한 어떤 이유를 이렇게 나타난 이유를 뭐 성무 진행적 관점에서 그 이유를 밝혀라. 그런 것들이 이제 분석적인 측면이거든요. 분석을 통해서 심화하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소문항에서 작성 조건이라 해가지고 보통 한 문제당 한 3개의 문항이 나오는데 한 1번, 2번 정도까지는 1, 2월 달 걸로도 커버가 돼요. 근데 마지막 3번째 거에 대한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점수가 거기가 이제 2점짜리로 많이 배치가 되어 있죠. 그 부분이 이제 심화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 소문항 한 1번, 2번만 맞아도 점수가 몇 점이라도 커버가 될 수 있는데 그거조차도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본인들이 기분이 되어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시고, 이 지금 OT 영상을 지금 시험 보셨던 분들이 보시면은 다시 한번 내가 되돌려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리적 안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내가 여러분들, 그냥 시험 3월 달부터 해요. 마음 편하죠? 마음 편할 거예요. 3월 달부터 그냥 한두 달만 공부 안 해봐요. 그냥 완전히 그냥 백지가 돼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아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럴 거예요. 3월 달부터 할까, 뭐 1월부터 할까, 작년에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지 말고 1월 달 워밍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강의 듣는 것만으로도 구조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빡세게 막 공부는 아니더라도, 그래, 인강 오늘 들어서 제자리 뛰기는 했어. 라고 했을 때 3월 달에 뭔가 치고 올라가는 거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컨셉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잘 해봅시다. 네, 제가 당부드리는 거 잊지 마세요. 저라는 사람을 계속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은요, 당연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저를 가르쳤던 스승님한테 대하는 거라든지 항상 이분한테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가 의심을 가할 때도 많고, 하지만은 그렇더라고요. 내가 노크를 할 때마다 또 느끼는 거는 그냥 스승은 그냥 가르치는 선생님은 그냥 이 친구가 모자라니까 나한테 왔구나 라는 걸 전제하고 어떻게든지 뭐 하나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내주는 게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잘난 척 하지 맙시다, 우리. 제 스스로도 잘난 척 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저 수업 시간에 모르는 거 알아올게요 하잖아요. 제가 뭐 다 알겠어요? 알아오겠습니다. 뭐 근거 찾아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어떤 전공의 특성에 따라서 혹은 뭐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뭐 공과대학 다니다가 편입해가지고 막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혹은 뭐 국악인데 내 서양만 아무것도 몰라. 뭐 서양인데 국악 아무것도 몰라요. 다 누구나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심리학이랑 미학 아세요? 다 모르잖아. 음악교육 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다 누구나 약점들이 다 있어요. 약점이 많아요. 많은 상태에서 시작하기 이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약점, 장점,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보다 약점이 많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이 시험이라는 거. 그래서 항상 작아 보여요. 스스로가. 근데 강점이 많이 시작한 사람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간혹 정말 몇 년 만에 한 번씩 정말 음악적인 게 뛰어나서 화성학은 그냥 보지도 않아도 될 정도이고 그냥 서양음악적인 베이스는 그냥 학교에서 수업 들은 건 그냥 자동적으로 잘 되어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진짜 간혹 정말 몇 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사람들까지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이 시험은 1등만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 먹기. 제가 이렇게 지금 피를 토하면서 말을 하고 목이 갈라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을 그냥 흘려들이시면 안 돼요. 1년 후에 후회해서 다시 와가지고 아 그럴 걸 그랬어요 라고 후회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1년 커리큘럼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 직원분들이 뭔가 조금 실수가 있었는지 강의 세팅부터 해서 뭔가 조금 엉망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분들도 지금 너무 바빴었고 우리 조교님들도 바쁘고 저도 바빴던 게 강의 세팅을 어제 좀 다시 지금 완벽하게 됐나요? 예, 예. 그래서 강의 세팅부터 지금 다시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가 뭐 한번 봐볼게요. 지금 보면은 강의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음악교육론 개론서반 패키지 추가 제공 강좌해서 완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되어 있는 거 인강으로 올라가 있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제가 오늘부터 해서 음악교육론을 오픈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 계속 말할 거예요. 이제 그거 오픈되어 있으니까 들으세요. 라고 해서 그걸 다 따라가 주시면 되는데, 지금 헷갈리는 게 패키지 안에 직강 선생님들 것도 지금 일부 인강 강의가 들어가 있을 거고, 인강 선생님도 지금 무더기로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인강 선생님들 다 동일합니까? 이건 직강 기준이에요? 인강은 지금 오픈 안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에서 이렇게 예정이라고 떠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예정은 아직 지금 시작을 안 한 거죠. 우리가 화성학기 다음 주에 시작하기 때문에 예정. 진행 중이라고 하는 거는 진행 중. 이렇게 뜰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실러버스 드리겠지만은 1월 달에 우리가 개강이 되는 거가 기본이론하고 화성하고 교과서 분석반이 지금 3과목이 개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보충 강의처럼,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깜짝 놀래가지고 또 좀 놀라시는 부분들이 강의가 왜 이렇게 많지? 라고 하는 부분을 깜짝 놀랄 수 있는데요. 제가 강의 뭐 많이 찍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그게 필요할 때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교육 기초는 내가 전혀 배워본 적이 없는데, 혹은 음악교육 기초를 배우기는 했지만은 내가 이거를 제대로 좀 정독을 해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론서 강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예전에 제가 그걸 하면은 날 새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를 다시 찍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강의들을 지금처럼 완강으로 해가지고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개론서반이라고 해서 각 과목에서 국악에서, 그 다음에 서양음악에서, 그 다음에 음악교육론에서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는 원래 그게 이제 심화 강좌를 할 때 들어가는 건데, 요번에 좀 줄글로 된 개론서를 좀 읽어보시는 습관을 들여보시라고 음악교육론은 지금 1월달로 배치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3과목까지 개강을 한댔다가 지금 교육학 시작했고 실기 지금 알아보고 여기다가 뭐 과목 막 때려 박아놓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미치죠. 그래서 다 할 수는 없고, 나는 근데 이게 지금 필요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다음에 들으셔도 돼요. 좀 홀드를 해놓고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 강의들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골라서 들으십시오 라고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진행 중인지 완강인지 애정인지. 그 다음에 위스가 여기에 또 있었나요? 뭐가 여러 가지가 있네. 인강에서도 비슷할 거예요. 인강에서도 지금 떠 있는 것을 그렇게 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카페 가입 꼭 하세요. 자, 카페 가입은 꼭 해주세요. 그리고 본인 핸드폰으로 가는 거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특강 같은 거 자꾸 놓치고 나중에서야 뒷북쳐가지고 그거 인강으로 올려주나요? 막 이러는데 제가 그냥 녹화 없이 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번에 기출 해설도 저희 끝나자마자 바로 해설했었는데 그냥 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공지로 빨리빨리 카페 같은 데서 좀 보셔야 되는데 놓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핸드폰으로 알람이 갈 수 있게 뭐 언제 특강이 있습니다. 언제 업로드 됐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보시고, 특히 저는 다이나세이라든지 에나공지, 맨 위에 저 개강공지, 특강공지 이쪽에서 제가 많이 올릴 거고요. 수정 리스트라고 있을 거예요. 이 수정 리스트는 이제 우리 오타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수정 리스트에서 올라가니까 자기가 공부할 때 혹시 뭐가 업데이트가 된 거 없는지 그렇게 사실 수정 리스트는 매 해마다 나와요. 매해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료가 생성이 되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막 이게 거의 저희도 막 열흘 단위로 이게 자료가 생성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타 리스트 같은 것들이 저기에 올라가고요. 스터디를 제가 짜드리기도 하지만은 개별적으로 스터디를 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 이 질문방이지 국악, 서양, 음악 교육론 이렇게 화성대에 나눠져서 지금 질문방이 따로 있는데 질문을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사진 같은 걸 캡처를 해주시고 이거는 무슨 책 몇 페이지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화성학 같은 거는 특히나. 그리고 화성학 찍을 때 앞에 조표 같은 거 다 나오게 해가지고 찍어야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항상 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화성학 같은 것도 바로 이거를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앞에 조표 같은 거 파악이 안 돼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는 어떤 자료 몇 페이지에 이렇게 앞에 글 써져 있는 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글을 쓰실 때 이게 이제 카페에 글 남기는 게 참 그런 게 힘들어요. 내 질문이 정확하게 뭔지 몰라.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 우리 조교 선생님들이 그럴 거예요. 조교 선생님들이 답글이 늦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질문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경우예요. 질문이 도대체 무슨 말을 질문하는 거지? 막 우왕좌왕하는 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고 말씀 미리 드릴게요. 조교님들이 선생님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은 다시 그 글을 좀 재수정을 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질문은 1차적으로 카페에서 하게 되고요. 거의 질문을 이제 그 조교 선생님들끼리 또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답이 거의 정답에 가까운 답들이 다 되지만은 거의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제 조교님들 사이에서도 뭔가 좀 모호하다거나 잘 안 되는 거는 제가 최종적으로 해서 답글을 올리고 하는 경우들은 좀 며칠씩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아마 하루 이틀 지났는데 조교님이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는 어떤 상황이냐면 조교님들끼리 단톡방에서 돌려서 봤는데 잘 이해가 여전히 안 된다. 라고 그치 내가 이해 안 된 거 아니지? 라는 거를 확인하고 가는 상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뮤직서커스는 저희 실기와 같이 지금 카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 부분은 이 카페에서도 바로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뭐 실기 정보라든지 제일 빠르게 업데이트 될 거예요. 그리고 뭐 TO 분석이라든지요. 뭐 이런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부분, 공문 부분들 있잖아요. 공문 뭐가 변경이 됐다라든지 뭐 교과부에서 이런 것들을 했다라든지 최신 주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음악 임용에서 뮤직서커스가 지금 제일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일 여러분들이 빠르게 어찌됐든 정보를 빠르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디가 지역이 바뀌었다더라, 실기가 바뀌었다더라 그런 부분들이 시험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연강 커리큘럼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쭉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될 거고 여러분들 인강에 이제 올라가는 것들이 지금 직인강 선생님들이 모두 이 강좌가 있고 인강 제공 강의라고 써져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인강으로 블렌디드로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1, 2월 달에 지금 기본 이론반하고 2022 교과서 분석반하고 화성학회가 쓰고 있는데요. 주차가 지금 저렇게 있지만 주차가 반드시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부터도 조금 밀려가기 때문에 보통은 저기서 한두 주차 정도 보충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중간에 그러니까 이 주차를 넘어가는 거는 인강으로 들으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비 주차들을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매주 토요일 고정입니다. 1년 내내 저는 강의 계속 제가 지금 거의 10년 차 지금 계속 토요일만 강의를 하고, 토요일 날 강의를 하고, 메인 강의가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그 필요한 어떤 옵션 강의들이라든지 서브 강의라든지 혹은 이제 좀 독립적으로 떼어야 되는 과목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달에 화성학이 지금 화요일 날 오후로 배치가 돼 있거든요. 화요일 날 배치가 된 거 우리 직강 선생님들 시간 활용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교육학들이 보통 오전에 많이 끝나요. 네, 1, 2월 달은 특히 그럴 거예요. 오전에 끝나고 뭐 간단하게 보통 1시간 정도 이제 바로 끝나자마자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그 사이에 실기를 좀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화요일 스케줄은 그렇게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교육하고 뭐 스터디를 하든 아니면 레슨을 받든 뭐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오셔가지고 오후 스케줄을 이렇게 잡는 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어정쩡한데 화요일 날 그래서 오후로 이렇게 잡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모의고사반 갈 때 파이널 이론이라 해가지고 2가지 모의고사하고 파이널 이론하고 이렇게 2개의 강좌가 열리는데 파이널 이론은 한 4-5번에 이걸 다 끝내야 되는 반이어가지고 그날 그 강좌만 수요일 날로 잠시 옮겨지고요. 쭉 우리는 화요일 날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인 그 심화 강의라든지 몸풀이라든지 모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토요일이다라는 거. 그래서 직강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사실은요. 물론 이제 초순 선생님들도 직강을 하시는 게 좋긴 하죠. 저 왜 좋냐라고 하면은 일단 질문을 하는 것도요. 인강에서 카페에서 질문을 하는 것도 잘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건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니까 뭔가 이렇게 하는 이렇게 말이 띄엄띄엄 되잖아요. 질문을 할 때도.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가 그냥 그 자체를 보여주면서 선생님 제가 여기에서 놓친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바로바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그게 제일 직강에서 가장 큰 장점. 그래서 초수 선생님들이 직강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일하시는 분들 있죠. 네, 일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직강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인강만 듣다 끝납니다. 인강만 진짜 듣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히려 이제 공부를 좀 빡세게 뭔가 스케줄 잡아가지고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스터디 조성해서 잘 어떻게 가시는데 좀 그런 어떤 힘이 없거나 혼자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다. 혼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 서울 근교에 사시거나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나오셔가지고 하셔야지 제일 발빠르게 가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거는 하루 이틀 안에 끝나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인강 선생님들 중에서 초수 선생님들은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냥 나눠 들으세요. 한꺼번에 인풋이 안 될 겁니다. 직강 선생님들의 단점은 그거예요. 아무래도 튕겨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통해서 많이 해결을 해가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완벽하게 다 안 된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근데 질문을 통해서 나는 이거를 메꿔간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안 되는 거, 놓친 것들은 그냥 동그라미 해서 뭐 조교님들한테 물어보든지 저한테 물어보든지 해서 이걸 메꿔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완벽하는 거 없어요. 1, 2달 가지고 완벽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냥 완벽하지 못하지만 이 그림은 그릴 수 있어 라고 하셔야 돼요.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질문조차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그냥 나눠서 꼼꼼하게 듣는 거를 추천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분들은 진짜 인강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인강을 들을 때 그냥 들으는 것이 아니라 5시간, 6시간짜리 이제 강의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하루에 1시간짜리를 정말 띄엄띄엄 들으면서 받아 적으면서 천천히 이렇게 들어서 하루 종일 인강 들었네? 네, 그게 맞아요. 네. 일주일 내내 인강 들었네? 초수생들 인강 들으시는 분들 그게 맞습니다. 그거 가지고 내가 효율적인 공부를 하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자체가 공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죠? 많은 분들이 뭐 인강만 듣다가 끝난다? 아니요. 그럼 책 읽으시죠? 책 읽는 건 더 오래 걸릴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강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을 하시고 가시는 거를 컨셉으로 잡으셔야 될 거. 아시겠죠? 저희가 하루 공부하는 것은 대학에서 여러분들 3개월 공부량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시죠? 오늘 뭐 범위 잡아보는 것도 아시고 심화도 마찬가지예요. 심화도 정말 훅훅 오늘 르네상스 끝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이 그 토요일 일주일이 정말 대학에서 3개월 공부하는 양을
어떻게 하면은 강의에서 좀 컴팩트하게 많은 양을 공부해야죠. 여러분들 적은 양 효율적인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이 시험에선 더더욱이 아닙니다. 시간 적게 투자해가지고 내가 점수를 잘 만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뭐 효율성 이런 거? 효율적인 거 제가 하려고 구조화하고 해요. 근데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다다다 애우게끔만 하는 것만 남겨놓고 그렇게 해요. 근데 뭐 거기서 더 거르고 더 효율성을 따지겠다? 그러면은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한번 겪어보시고 그냥 오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책을 혼자 읽어보시고 이게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구나 라는 거를 느껴보시고 오시는 거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의 듣는 것 자체에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강의를 들었는데 잊어버리는 거가 아까워야지. 강의를 들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네? 이걸 아까워야지. 강의를 듣는 순간에 못 알아먹는 사람 없어요. 못 알아먹어서 왜? 한글이니까. 이해한 사람, 이해를 정확하게 못한 사람 많아요. 강의는 한글말이니까 알아들어요. 뭐 인문주의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알아들어요. 한글말이니까. 여러분들이 경제 뉴스 들으면은요, 어때요? 한글말이니까 잘 알아듣죠? 이해해요? 그런 느낌이라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조금 익숙한 단어들이 더 나열돼서 많이 나오는 것 뿐이지, 진짜 이해했냐고요. 뭐 GDP가 이렇게 되니까 진짜 나한테 어떤 직격타가 올지에 대한 것들까지도 생각할 만큼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음악적 개념을 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가르칠 때 이렇게 적용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 수준까지 와야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분별하셔야 돼요. 글자를 읽는다고 다 이해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를 확실하게 분별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 이론부터 일단은 컨셉이 지금 이렇게 갈 거고요. 세 과목이 갈 건데 1월 4일 오늘 개강을 했고 저희가 한 3월 정도까지 갈 것 같고요. 교과서 분석반은 1월 18일 날 개강합니다. 다다음 주죠. 그래서 교과서 분석반을 이때로 지금 한 거는, 자, 이거는 초수 지금 4학년 선생님들한테, 그리고 제 논문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잘 들으실 거든요. 교생 실습 나가기 전에 저 교과서 분석, 교과서 전체를 확 한번 훑고 가세요. 그러니까 훑고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가세요. 그래서 가서 수업도 좀 제대로 하고 수업 시간에서 뭘 노려야겠는지도 좀 나가기 전에 저한테 좀 팁 좀 받고, 그렇게 해서 2차 수업을 조금 애행 연습을 해보는구나 라고 해서 교과서를 완벽하게 좀 공부를 하는 거를 하시다 보면은 재미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를 몇 년 차 하셨던 분들보다도 더 트렌디한 거를 더 빨리 자기한테 좀 익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하시고, 논문 쓰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논문 쓰셔서 졸업하셔야 되는 분들도 교과서가 이런 어떤 트렌드로 갔구나. 그래서 그럼 논문 주제나 이런 것들 컨셉 잡기에도 훨씬 더 편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컨셉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이거를 원래는 2월 달로 계획했는데 좀 땡겼어요. 그 땡기는 이유가 이번에 제가 보면서 더 느낀 거는, 여러분들 이제는 앞으로 교과서를 완전 후벼 파야 돼요. 네, 정말 교과서를 후벼 파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를 그냥 본다가 아니고 그냥 컨텐츠를 그냥 본다도 아니에요. 진짜 정말 세밀하게 보는 것으로 후벼 파야 돼요. 근데 이게 교과서 보면 되게 쉽거든요. 쏙쏙쏙 넘어가고 별거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교과서를 어느 정도 깊이로 분석해서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냥 있네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오늘 한번 좀 제가 예시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과서 분석반 진행이 또 6주 컨셉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맞췄냐면요. 기본 이론반이 실제로 한 8주, 9주 정도 돼요. 음악교육은 2주차로 잡으면 한 3주차까지 갈 것 같은데, 그 뒤부터는 내용학이거든요. 그 내용학을 교과서 분석반하고 스케줄 맞춰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서양 음악을 하면은 여기도 서양 음악 역사 같이 이렇게 가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론하고 교과서 분석이 동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같이 좀 밀착해서 갈 수 있게 그 컨셉을 제가 뼈대 구조, 그러니까 교과서도 어떻게 보면 기본 구조고 뼈대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서 본질까지 뭐 탐색을 한다면 굉장히 심화되는 이야기까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뼈대와 그 기초적인 거를 이 기본의 틀을 맞춰서 가야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2월 달로 갔었던 강의가 1월 달로 좀 땡겨졌어요. 그래서 자,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이론적인 베이스,
베이스에다가 교과서가 이렇게 오겠구나라는 거를 완벽하게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뭔가 내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신만의 어떤 서브적인 거가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그 만점 노드의 지금 1월달 교재에다가 뭔가 업데이트를 해가는 방식도 괜찮고요.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기본 골자를 잡는데 내가 봤던 책 그냥 그대로 보고 있으면 지루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2차 공부를 하신 뒤끝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과서를 이런 식으로 좀 봐면서 가는 거가 결국은 여러분들 2차 공부하면서 느꼈을 거예요. 한 줄로 딱 정리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그거를 암기하는데 컨셉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까요? 초선생님들은 암기하는 거 쉽지 않겠지만 좀 억지로라도 좀 해보는 시도를 할 거예요. 암기는 1월달부터 시작이에요. 네, 암기는 1월달부터 해요. 근데 이거 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화성학은 1월 7일 날에서 다음 주 화요일 날 개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휴강 날짜 예정일 2월 8일 날 제가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2월 8일 날 휴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28일 날 설 휴강이 화성학에서 하루 끼어 있길래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화요일 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책들을 써놨고요. 이때 이제 말하자면 음악교육론 강의가 지금 1월 4일부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오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음악교육 기초책을 그냥 한 줄 한 줄씩 읽어가면서 주석 달듯이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업은 제가 실제로 뭐 그 현장 강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내용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들으셨던 분들도 또 들으세요. 들으셨던 분들도 작년 들으셨던 분들도 그러면은 작년에 안 들렸던 게 들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틀어놓고 혼자 읽다 보면 읽다가 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오늘 한 강, 두 강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그냥 양으로 그냥 오늘은 뭐 2개를 끝내겠다. 4개를 그 파일로 이렇게 2개, 4개를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스케줄 잡아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교육은 개론서반이 지금 음악교육 기초책으로 올라가 있을 거고요. 2월 달부터 기출문제반 이미 지금 있었던 거. 그러니까 최근의 것은 제가 나중에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거 이런 거는 지금 업데이트가 거기 안 돼 있고 따로 그거는 왜냐면 기출을 분석해야 되는 시점과 기출이 뭐가 나왔다라고 확인하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분석 안 돼요. 자, 초수 선생님들 괜히요 스터디 같은데 기출 분석한다고 해가지고 이미 뭐 이전에 뭐 공부하셨던 분들은 사이에 끼어가지고 헛짓하지 마세요. 그런데 스터디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거 하고 있으면은 다른 진짜 중요한 거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분석적인 안목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종합적인 이게 아직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출을 그러면 전혀 안 보냐? 그건 아니고요. 기출 문제 그냥 프린트아웃 해보세요. 해설까지 다 있고 그렇거든요. 답이라도 외우니까 답 외우는 거 좋아요. 네, 답만이라도 한번 외워봐 보세요. 그러면은 문제가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것만이라도 알게 되면은요. 제가 수업 시간에 기출문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라고 했었을 때 그게 어렴풋하게는 떠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지금 확인하는 정도의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는 거는 쓸데없는 시간 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금지! 하지 마세요. 금지까지 제가 말을 했어요. 거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라는 거. 그래서 기출문제반은 2월달부터 제가 오프닝 됐으니까 그냥 다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그냥 그 프린트집 가가지고 하세요. 되게 양이 많아요. 그래서 해설을 아주 촘촘하게 다 달아놨거든요. 화성학 분석까지 다 해놓고 다 돼 있어요. 그냥 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읽을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이렇게 보아야겠다. 기출. 그래서 내가 오늘 공부 뭐 했는데 뭐 나왔는지 볼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확인하는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음악하고 국악개론서반 같은 경우에는 3월달부터 시작이 될 거고 대입법이랑 형식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대입법 형식론을 전혀 안 한다는 아니에요. 제가 뭐 추가적인 것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지만 기본적인 건 끝내고 오셔야 돼요. 이것도 음악 들어보면서 분석해보고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들으세요. 또 들릴 거예요. 그리고 강의가 굉장히 많은 강의들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의들을 다 하면은요, 제가 월화수목금토일을 계속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강의 듣고 있다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온전하게 이해하는데 컨셉을 잡으시라고요. 한 몇 개월은 계속 그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월부터 5월까지는 이제 우리 종음세 메인 교재예요.
네, 종음셋이라고 여러분들 책 아직 안 받으신 분들 있죠? 한 4권, 4권이죠? 네, 4권 책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악보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악보도 다 들어서 저희 악보집 따로 없습니다. 악보집이 따로 없는 이유는요. 악보는요. 어떤 맥락적인 설명에 근거해서 그것이 이렇게 나왔다. 뭐 컨트라팍툼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영돼서 나왔던 것이다. 이렇게 맥락적인 거하고 같이 계속 연결을 해야 되고 시대의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그게 같이 연결이 돼야 돼서 저는 이걸 종합서적으로 같이 이렇게 담은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교과서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교과서가 지난 10월 달에 처음 교사들한테 이렇게 갔었었고, 이게 학운이 통과되고 한 거가 11월. 저도 받은 게 10월 말 11월 이렇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교과서를,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지금 시중에는 나오지 않는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가지고 제가 뭔가 지금 책으로 딱 하기에는 좀 애매한 시점인 것도 맞고, 그래서 이번에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악보나 이런 것들은 프린트를 따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종음셋에서는 원래 개론서에 있는 악보들이 항상 한 10종 정도 개론서예요. 각 과목별로 10종 정도 개론서의 악보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교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루시디아 세빌리아 뭐 이발사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라우트에 나왔다 하면은, 교과서에서는 세빌리아 이발사 여기 나왔다. 이렇게 해서 같이 제시를 해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클래식 쪽 부분은 서양 클래식 쪽이나 국악 같은 경우는 거의 바뀐 게 없고 오히려 더 줄어들었어요. 이제 대중음악이나 영화음악이나 이런 쪽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종음셋에 실려 있는 건 2015예요. 2015인데 그거를 지금 통으로 빼기도 좀 그래요. 왜냐면 지금 겹쳐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래서 그거는 제가 따로 그 해당 부분 2022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라고 해서 다른 프린트로 제공을 할 겁니다. 왜냐면 개론서도 봐야 되고 교과서도 같이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땐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종음셋반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서양부터. 그 다음에 올해 종음셋반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서양 심화 이론에서 대중음악사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20세기 대중음악사 부분 관련된 부분들까지 추가적인 강의가 되다 보니까 서양음악사 뭐 한 8, 9주면 끝나야 될 거가 조금 늘어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저기에서 약간 화성 분석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1, 2월 달에 화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론적인 부분들을 계속 깔고 가요. 1, 2월 달에 기본적인 화성학이 다 끝나 있어야 돼. 기초만 하다가 언제 따라가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말을 이렇게 좀 무섭게 해서 미안하긴 한데 1, 2월 달에 기본적인 어떤 틀이 다 끝나 있어야지 우리가 뭐 대입법을 해도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 뭐 형식론을 해도 이해가 되는 거지. 화성학만 6월 달까지 하고 있다? 그럼 너무 처져서 안 돼요. 그 화성학만 못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 2월 달 화성학 기본적인 건 임용 범위에 나오는 건 다 끝나는 거고 계속적인 이론 적용은 계속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대중음악사 저기 나오는 부분에서도 뭐 코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음악사라고 했지만 약간 대중음악학과 같은 그런 형태로 해서 분석 문제도 들어가고 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요. 자,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집처럼 개강총에 뭐 정말 열정이 많으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개강총에 벌써 들어보시고 왜 이렇게 문제가 어려워요? 라고 자료는 언제 온가요? 라고 하는 것들이 카페에 올라갔다 해서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개강총에 몇 개 프린트 해가지고 드려봤어요. 이게 개강총인데 아직 손대지 마세요. 라고 드린 건데요. 개강총회는요, 뭐냐면은요, 이때 뭐야, 3월달부터 문제 푼다고? 라고 하면서 당황하실 겁니다. 문제풀이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은요, 10종의 개론서들에서, 10종의 개론서들을 가지고, 우리 종음셋의 순서에 맞게 진짜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을 문제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로 쭉 읽다 보면 어때요? 남는 게 없죠? 남는 게 없어요. 그런 공부 하지 마세요. 읽고 나가지고 한글말 이해됐어요. 이해한 거 아니에요. 글자를 읽은 거지. 그거를 문풀만 가가지고 깨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충격요법으로 문제를 풀어보게 하는 건데 이때 문제는 문풀 문제하고 컨셉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문풀 문제는 진짜 통합형적인 거고 정말 실제 교사가 이걸 이론과 실제를 적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걸 물어본다면 정말 이거는 기본 어떤 개념을 개론서를 이만큼 뭐 예를 들어서 뭐 삼국사기의 어떤 본문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런 거 읽기 싫잖아요. 그 개론서에 잔뜩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핵심 요지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문제를 통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반이거든요. 그래서 개강총회를 여러분들은 1년 동안 4번 이상 풀어보는 걸 목표로 잡으세요. 개강총 뭐 한 이만한 건가?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만한 거예요. 자, 이만한 거가 제가 그냥 지금 다 이번 시험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다 오픈해서 말하면 옛날에 개수를 좀 세봤어요. 물론 세다가 포기했는데 3천 문제가 넘어가더라고요. 네, 3천 문제가 넘어가요. 그래서 근데 제가 처음에는 자 우리가 3천 문제 이상을 풀겠습니다 이렇게 써놨다가 나중에는 지웠었거든. 이것 때문에 으뜨아 이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또 그거 해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4번씩 푸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한 번이 가기가 힘든 거지. 가고 나면 정말 쭉쭉쭉쭉 이렇게 막 눈으로 통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4번 풀면은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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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론서를 그만큼 봤다라는 거예요. 개론서를 봤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론서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제 책보다 더 개론서를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 책이 뭐라고. 여기는 정말 평생을 이 분야에만 연구하셨던 정말 큰 선생님들이 쓰신 건데 개론서를 정말 중요하게 봐야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개론서 말이 너무 어려워. 개론서 말이 너무 어렵고 약간 우리가 말하자면 배경적 지식도 좀 많이 알아야 되는 거가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개론서를 혼자 읽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임용에서 중요한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왜요? 그 임용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 여러분들 임용에서 중요한 포인트라는 게 뭘 것 같아요? 뭐 임용에서 중요한 거, 임용에서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임용에서 중요한 거는 교육적 의도, 교육적 목표, 교육적 내용, 교육적 가치 이거에 맞춰서 보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삼국시대다라고 하면은 삼국시대에 어떤 음악이 있고 어떤 뭐 아티스트가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음악인이 있고가 또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룩이 다 적재적소에 맞춰서 그 재능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는 가야금도 가르치고 이 사람한테는 노래 가르치고 이 사람한테는 춤을 가르치는 게 그 학습자의 재능에 따라서 그렇게 가르쳤대. 종합예술적인 음악 교육도 종합예술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 것도 있고 가르치는 것도 그렇게 그런 교육법을 했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어떤 교사관을 그런 교수자의 어떤 그런 관을 알 수 있네? 라고 하는 거가 우리한테는 핵심적인 부분이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의 어떤 교육적 가치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그걸 계속적으로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화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분석 문제 많이 풀게 될 것이고, 분석이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디테일한 어떤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살이 붙어 가는데요. 옛날에는 말하자면은 뭐 삼국사기는 누가 썼고 삼국유사는 누가 썼고 이렇게 외우는 거가 기본에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제 종합해가지고 삼국유사의 전체를 보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일어나요. 근데 그게 그냥 보면은 날아가니까 문제를 통해서 좀 우리가 그거를 좀 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강총회는 4번 이상을 푸는 거를 목표로 가지고 간다. 근데 한 번 1회독 하는 거가 6월 달까지도 잘 안 돼요. 왜냐면 진도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 번 보는 게 6, 7월까지 가게 될 거고요. 8, 9, 10, 11월 해가지고 거의 한 3달 남은 이 사이에 나머지 3번을 보는 건 거예요. 네. 근데 문풀보다 문제가 훨씬 많죠? 여러분, 문풀 모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내용들의 촘촘한 내용들을, 개강총회 문제를 가지고, 개강총회에서 개가 그거예요. 개론서예요. 개론서 강도, 총 집합해서 회독하자라고 하는 게 개강총회예요. 그래서 개강총회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개론서를 열심히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걸 활용하십시오. 그냥 개론서를 쭉쭉 읽는, 이거 풀고 나서 개론서를 보세요. 그러면 다 읽혀져요. 그게 여러분들의 실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진짜 실력. 개론서가 쭉쭉 읽혀져야 돼요. 나중에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일이 바쁘고 그러다 보면은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을 때가 와요. 그때 내가 이 개론서가 정말 쭉쭉 빨려 들어가듯이 읽을 수 있을 정도까지가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야. 뭐 10년 만년 저하고 볼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내용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국악 심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다 있고요. 개강총회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역별 문제풀이반이 있고요. 영역별 문제풀이반도 역시 토요일 날, 지금 우리가 8월달 정도에 개강을 하고요. 제가 문제풀이반에서의 컨셉은 뭐냐라고 한다면 통합형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고 모의고사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실제 기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부터 이미 실제 기출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시험의 범위가 나눠져 있는 거지. 오늘은 르네상스까지, 오늘은 바로크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지. 통합형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통합형이란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바로크 시대 문제가 나왔는데 바로크 시대의 악보를 던져주고 인벤션 악보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뿌가만 물어볼 줄 알았더만 거기에 뭐 나타낸 말도 물어보고 있고,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어떤 요소들이 지금 여기에서 반영이 돼가지고 하는지 교육과정도 물어보고 있고, 그게 통합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뭐예요? 점차 쭉쭉 이걸 통으로 공부하는 연습이 시작되는 건가요. 한 과목 정도는 뭐 오늘 문풀이 보통 7주차, 8주차까지 가면은 2주 안에 이렇게 하나 툭툭툭 끝나는 거잖아요. 과목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음악교육론은 뭐 역사부터 해가지고 우리 기본 이론만 툭툭툭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크게 가기 때문에 이제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개강총에서도 문제 푸는 거가 한 권을 떼고 와야 되고 이런 스타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영역별 주제별 문제풀이반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제가 항상 늘 갈등하면서 OT 때 그런 이야기 안 했는데요. 공부할 거면 그냥 제대로 하세요. 네, 그러니까 뭐가 그 효율적인 거가 시간을 아끼는 것, 시간을 적게 투자하는 거가 효율적인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효율적인 거는 들어온 게 안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거 채 넣지도 않았으면서 본인이 뭔가 다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잊어버리고 자꾸 그러거든요. 제대로 이걸 붙이는 작업을 하시라고요. 그러려면은 구조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9월부터 11월까지 이때 아마 기출 해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거, 지금 최근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면 문제 맞추고 이런 거는 아마 그거는 지금도 답안지랑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정말 하나씩 다 뜯어보는 거죠. 그림이 이거 나왔으니까 출제자가 이거 보면 이번에는 이걸로 이렇게 내고 싶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를 우리 작년에도 문풀 때 했었죠. 예. 그때 보면은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분석적인 거고, 그럼 교육과정은 뭐가 적용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아마 좀 희열이 있을 거고, 그때는 내가 기출을 완전 뜯어서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아마 특강 형태로 제가 최근에 한 2023, 24 이런 것들은 그 분석 완전 뜯어 해치는 거, 그걸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모의고사하고 파이널 이론이 있습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과제 모의고사에서 집에서 이제 공부해보고 좀 테스트 해보는 거 하나씩 나가고, 현장에서 6회분 해가지고 총 12회분이 나가게 될 거고요. 파이널 이론반은 이거는 5번에 걸쳐서, 이건 무조건 5번이에요. 5번에 걸쳐서 전 범위가 다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마지막 학습은 어떻게 되냐면 시험 보기 이틀 전까지 해서 전체 회독을 하는 거를 한 2번 이상의 사이클은 돌리고 가는 거.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이 사이클을 전체를 돌리고 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게 하는 거죠. 그 날짜를. 그러나 여러분들이 심화 때까지는 계속 새로운 거가 나올 거예요. 계속. 네, 계속 새로운 거가 나오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계속 새로운 거가 나온다서 언제 이 새로운 게 끝나지가 아니라, 그래서 매번 올 때마다 또 몰라, 또 모르는 게 또 있어. 그게 7월, 8월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했던 거를 계속 쥐어잡아야 되는 거죠. 도망가지 않게. 그래서 그거는 천천히 제가 스토리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안 써져 있지만은 2022 교육과정은요, 여러분들이 계속 무한대로 볼 수 있게 지금
지금 되어 있나요, 선생님? 지금 안 돼 있어요. 그것도 한번 요청을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주차는 조금씩 바뀌어질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7월 달에는 사실 이거는 이제 그 약간 스페셜적인데요. 23일 동안 저희 스파르타 캠프를 해가지고 3일 동안 정말 진짜 미친 듯이 애우는 그런 캠프들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년 강의 계획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렸고, 아까 1, 2월 달 거는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1, 2월 달 거는 지금 이렇게 3과목이 있을 것이고, 46권 교과서들 이렇게 화성학, 그 다음에 뭐 우리 재즈 화성학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써놨고요. 왜냐면 그 교과서에서 이런 대중음악 파트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코드 분석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되는 거가 시기가 왔고요. 그 다음에 1대1 다이나 코칭은 뭐냐면 화성학 지금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그냥 남아가지고요, 그냥 저한테 바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막, 뭐 누구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하는 거 하지 말고요. 그냥 여기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면은 그냥 와가지고 여기서 코칭 바로 그냥 앉혀놓고 제가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시킬 테니까 그게 제일 빨라요. 뭐 또 누구 뭐 화성학 개인 레슨을 하고 뭐 하고, 화성학 개인 레슨 받을 돈으로 그냥 차라리 실기 레슨 한 번을 더 받으세요. 그거 자꾸 컨셉을 잘못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방향을 잘 잡으세요. 그러니까 강사를 잘 활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끝나고 나서는요, 그 이제 이때는 스터디라든지 혹은 이런 화성학 같은 거 이제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아예 퇴근 안 하고 그날 제가 한 10시, 11시까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을 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볼게요. 자꾸 예전에도 막 조교님한테도 이렇게 부탁도 해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자꾸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자꾸 놓치시고, 그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부터 공부해야 되는지 개념부터 이걸 지금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그냥 문제 푸는 거에만 자꾸 혈안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저한테 바로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아시겠죠? 뭐 도저히 내가 이분은 정말 기초가 너무 안 됐다 그러면은 친구 작곡가 있으면 음정 배워가지고 오실래요? 할 수는 있어요. 그것까지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기본이론반 공지사항에서는요. 자, 1주차, 2주차 오늘 여러분들 기본이론반인 줄 알고 오셨죠? 사실 이 시간은 기본이론반이 아니라 교과서 분석반이에요. 그래서 왜 18일부터인지 알죠? 그때는 교과서에서 자 보세요. 국악에서 교과서에서 이렇게 나왔죠. 근데 그 해당되는 부분을 기본이론 구조에서 할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8일 날 개강으로 지금 잡아놨고요. 아마 그래서 18일 전에 음악교육은 못 끝났다 그러면 아마 보충 강의로 그 전에 한번 해서 끝내는, 아마 그쯤에 그렇게 잡혀가지고 다음 주부터 당장 보충이 들어갈 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이고요. 그 이후는 강의는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점심시간이 1시부터 2시까지니까 혹시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오라고 하거들랑 1시에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좀 끔찍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만점 로드맵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빈칸이 있을 겁니다. 마인드맵 뒷장을 넘겨보시면은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빈칸이 있죠? 이거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야. 안 보고. 자, 근데 제가 기본 하시는 분들은 이 4장을 오늘 3과목을 했는데 3과목을 다 할 수는 없으니 한 과목을 본인이 선택해서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하고 가게끔, 그거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시간은 딱 정해줄 거예요. 한 20분 외우고 20분 동안 시험 봐서 빨리 제출하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20분 동안 정말 총력전을 다했을 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 제가 알아요. 강의 시간에 똑바로 외워야지. 똑바로 외우면서 강의를 들어야지. 이 생각이 들어요. 강의에 엄청나게 집중을 하게 될 거예요. 강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요. 했던 말만 잘 기억하더라도 어렴풋하게 그걸 풀었을 수 있는데 대부분들은 점심 먹고 나서 그냥 풀어져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긴장감 있게 강의를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한 거여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면요 집에서 그 힘이 생겨요.
그냥 내가 이거 애우기 좀 그러니까 줌이라도 켜가지고 누구랑 20분 재고 이거 애우는 거 해봐야겠다. 그럼 그게 습관이 돼요. 애우는 것도 습관이 돼요. 강의 듣는 것도 습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들어도 청취를 정말 잘하는 사람 있죠. 딱 이해해버리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청취의 습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쓸 수 있는 거가 없다라는 걸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계속적으로 할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거를 그냥 뚫어내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뚫어내세요. 그래야지 이미 여러분들보다 더 빨리 공부하셨던 분들을 재빠르게 잡아갈 수 있어요. 이 장담한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빈칸 채우기와 뒤에 개념 정리만 정말 완벽하게 80%만 외워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올해 1차 합격자들의 그 근절의 선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있어요. 결국 아마 그러실 거예요. 작년까지 2차 공부하시는 분들 내가 왜 이걸 그때 안 했을까? 왜 그때 이거를 갖다 제대로 안 했을까라는 후회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컨셉으로 잘 잡으세요. 그렇게 되면 3월 달에 공부하는 정말 심화해서 하는 공부가 재밌어요. 심화하면서 모르겠다 이렇게 게 아니라 내가 뭐 지식의 난민이다 이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컨셉을 잡았어요.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스파르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0분 전에 구조와 빈칸 채우고 자신이 그래서 그 조교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프린트를 각 과목별로 해놓고 본인이 원하는 거 하나 제대로 제출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집에 가셔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22 교과서 분석반은요. 이것도 마찬가지 기본 이론반이 늘어나게 되면은 교과서 분석반도 늘어나게 됩니다. 주차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화요일 날 스터디는요. 제가 이제 화요일 날 그 저녁에 6시에 끝나고 이제 바로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고 저희가 밤에까지 여기에서 교실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식사하고 갔다 오셔서 여기서 직강 선생님들이 웬만하면 직강 선생님들하고 스터디 하시는 거를 추천하고요. 웬만하면은 여기에서 그날 공부하는 건 최대치로 해결을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시험 보는 것을 뭐 토요일에 그렇게 했으면 나머지 2개는 여기에서 하고 뭐 바꿔서 채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최대치로 했던 것을 복습을 제대로 하는 것만 그게 제일 빨라요. 뭘 할까요가 아니에요. 그냥 그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근데 보이지 않아요? 공부 뭐 해야 되게 강의 듣고 이거 완전팩하게 외워가지고 다다다다다다 쓸 수 그냥 기계처럼 쓰셔야 돼요. 이해 안 되는 거 그 자리에서 물어봐요. 진짜로 옛날에는 다이나 클래스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제가 그것 때문에 욕 진짜 많이 먹었는데 옛날에 질문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질문을 선생님하고 손 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마이크가 소리가 안 들어가잖아요. 질문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인강 선생님들이 막 항의하고 난리가 한참 그랬었어요. 근데 질문이 한 사람이 하게 되면 막 여러 사람이 막 하거든요. 그래서 한참 때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점점 이제 코로나 하면서 이제 말도 하지 말고 옆에 사람 말하지 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질문에 대한 거가 많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질문을 쪽지를 남겨주셔도 되고 제 쪽지를 여기다 올려놔도 되고요. 뭐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줘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질문을 막 쏟아내세요. 질문을 쏟아내세요. 그리고 제가 공부한 사람 마음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해. 나도 지금도 보면은 그렇게 논문을 읽어 제꼈는데도 아직도 지금 못 알아먹고, 음악 분야에서 못 알아먹고 있는 게 있네? 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서 지금 뒤에가 안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체크하세요. 그냥 체크해 두시고 선생님 요게 아까 뭐라 했는데 여기서 뭘 말한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하시면 돼요. 직각이 제일 좋은 거야 그거야. 인강에서 이걸 정리해야 되잖아. 말이 되게. 근데 직각에서 선생님 제가 이거 아까 뭐라 했는데 뭔 말하는 건지 잘 모르고 그냥 아까 잠깐 정신줄을 놔버렸어요. 정신줄을 끝까지 저녁까지 가지고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신줄 놨어요가 여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채워가는 사람들이 공부 성장하는 게 엄청 빨라요. 성장하는 게. 그래서 그거 잘 활용하세요. 이거는 모든 선생님들 다 동일합니다. 인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강에서도 그게 되도록이면은 그것도 그 인강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몇 번 몇 초에서 이렇게
두 번째 파일에서 몇 분 몇 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뭔 말이에요? 라고 써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어떤 분은 특정 단어에 꽂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 맥락을 보면 그게 그거예요 라고 말을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 이론반은 만점 로드맵 교재가요. 지금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받으시게 될 것이고 인강 선생님들은 아마 지금 인강이 먼저 발송이 돼버렸었대요. 그래가지고 뭔가 부족한 게 나와가지고 직강 선생님들은 아마 다음 주 주중에나 이렇게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종음셋은 우리 1월 달에서는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구조를 잡아가고 싶고 내가 뭔가 좀 이 줄글 나중에 심화가 어떻게 되는지 진행 상황이라든지 여기는 악보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만점 로드맵에. 그러니까 악보 같은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할 수 있다 보니까 이 교재를 지금 사실 뭐 계속 패키지로 가시는 분들은 지금 구입해 주시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번에 음악교육기초 책은 이 책으로 정독반 지금 온라인 강의로 올라간 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직강 선생님 상담이라고 잡아놓기는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늘 직강 선생님 상담에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보통은 공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공부 방법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잘 컨셉이 안 잡히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정말 급한 분들은 오늘 받으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상관은 없지만 좀 공부를 좀 해보다가 선생님 강의가 이런데 제가 이거를 좀 갈증을 느꼈고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는 거가 구체적인 거는 수업이 진행되면은 더 그런 걸 좀 직접적으로 물어보기가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초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 그러거든요. 제가 강의를 듣다가 적다가 놓쳐요. 막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좀 공부를 해보시고 나서 저한테 구체적으로 그런 방법들을 좀 조언을 받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인강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강 선생님들도 제가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공부를 할 수 있게 관리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카톡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줌으로라도 미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시간을 잡아보도록 할 거고 따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스케줄은 이렇게 갈 겁니다. 교과서 분석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보세요. 18일 날 지금 국악 1호, 국악기 의식음악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교과서 분석반은 이론, 악기 이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악기를 앞에서 하면서 악기가 지금 국악기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국악기가 있었을 때 우리는 악기론이라 해가지고 국악악기뿐만 아니라 서양악기까지 다 통틀어서 이때 할 것이고 뒤에 이제 국악사 같은 여기 지금 보면은 의식음악, 정악, 민속악, 국악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교과서는 다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냐면요. 역사 이야기하면서 고려시대 때는 그래서 수제천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요. 교과서가. 그래서 여기는 국악사 맥락 위에서 악곡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위계적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국악곡 따로 그다음에 저기 국악사 따로 이렇게 되면 별개의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교과서에서 이걸 통으로 하나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이론적인 어떤 역사 흐름에 따라서 좀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악곡은 악곡대로 이 국악사는 국악사대로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은 심화해서 하겠지만 미리 결국은 통합이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통합적인 것으로 해서 국악사를 배경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악곡들 이렇게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갈 거고요. 우리가 정규 강의는 이렇게 가지만은 추가 보충 강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추가 보충 강의로 가는 것들은요, 대부분 뭐 특강 형태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무한대로 들을 수 있게끔 하려고 일부러 특강을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또 그 상황을 보고 왜냐면 제가 지금 뭐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 뒤에는 어떤 상황일지 지금 몰라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하겠고요. 화성학에 대한 오늘 지금 전체 OT를 지금 쫙 한번 해드리려고 그런 거거든요. 화성학에서는 지금 보시면 1월 7일 날 오후 3시에 이제 개강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개념 정리 프린트가 나갈 거고 그 다음에 교과서 화성학 분석과 관련된 거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연주자를 위한 조성음악 분석 이게 이제 기본 교재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은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과서에서 자 한번 봐볼게요. 교과서에서 지금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코드가 엄청나게 많이 제시가 돼요. 여러 가지 뭐 D7 플랫 9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D베이스에 E-7 있고 B 플랫 어그먼트 뭐 이런 여러 가지 코드들이 있죠. 그래서 코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서 몇몇 개를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뭐 지금 보면 source4가 있는데 뭐 source2도 있고 뭐 그렇죠? 뭐 여러분들 뭐 source2 하면 뭔 것 같아요? source2? 두 번째 음을 두 번째 3도 음 대신에 두 번째 2도 음을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add 9은요? 그죠? 그것도 두 번째 음이죠. 두 번째 음을 넣는 거죠. 근데 서스하고 차이라고 한다면 무슨 차이예요? 서스는 하나 빼고 넣는 거가 3화음의 어떤 지류에 이렇게 속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애드 같은 경우에는 추가한 거죠. 그러니까 4개의 화음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코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지금 서스4가 서스2가 나오고 막 이래서 그런가. 서스2가 나오잖아요. 서스4는 많이 나오는데 서스4, 서스2 그죠? 뭐 어그먼트도 되게 많이 나오고 어그먼트가 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맥락이라는 게 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특정 과목에서 제가 딱 할 건 아니고 교과서가 너무 많고 분석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올해 계속 하는 게 교과서만 보고 있어요. 그게 파고 하면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서양음악 심화 때 분석이 나갈 수도 있고 해요 라고 하는 게 제가 이거를 교과서 분석반에서 어느 정도 해드리고 또 거기 가서 또 이어서 해드리고 아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게 지금 이제 당장 여러분들이 이거 작년에 이제 나갔던 자료인데 이런 식으로 이게 개념 노트 프린트이거든요. 그래서 개념 노트가 이런 식으로 금방 앞에서 봤던 거를 하나씩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개념 노트라 보시면 돼요. 이번에 이제 시험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전위를 왜 썼는가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왔었거든요. 전위 뭐 2도에 56, 뭐 3도에 56 이런 전위는 왜 쓴 건가? 전위가 하는 기능이 뭔가? 이런 거 나왔을 때 이거는 베이스가 경과적으로 이렇게 순차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뭐 이런 형태가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 노트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전위의 3가지 기능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개념 노트가 나가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화성학까지 여러분들 말씀드렸고요. 강좌 특징과 관련된 거 카페에다가 쇼츠로 지금 올려놨으니까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강좌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여러분들 강의 컨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냥 내용만 따다다다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 컨셉을 잘 맞춰가야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점수를 획득해 갈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선생님들 상담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인강 선생님들께서는 카톡, 자, 우리 직강 선생님들 카톡 다 하셨어요? 지금 핸드폰 꺼내서 빨리 하세요. 핸드폰 꺼내서 카톡 등록 지금 해놓으시고요. 그래야지 뭔가 빨리빨리 좀 뭔가 내가 지금 마음이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선생님 만나서 이걸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강 선생님들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김유주 선생님인데 저 전화번호 이거예요. 저 풀팩트는 누군데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인강 선생님들 똑같습니다. 지금 핸드폰 해가지고 카톡 등록해 주시고요. 그냥 선생님 상담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담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 왜냐면 나 지금 강의 클릭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은 제가 시작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은 선생님과 연락은 뭐 저하고 이제 줌 미팅이나 이런 거를 하실 분들, 인강 선생님들 경우 선생님과 연락은 목요일 저녁 7시 이후가 좋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카톡이 이제 계속 많으니까 바로 제가 확인을 못하고 한꺼번에 제가 나중에 스케줄 짜가지고 인강 선생님들한테 공지하고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직강 선생님들도 혹시 그렇게 원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직강 선생님들 내가 여기서 남아서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 저 줌 미팅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은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파트너 기관이 뮤직서커스인데요. 뮤직서커스가 지금 저희하고 파트너가 교육과정 같은 것들이, 교육과정 문제 같은 것들이 그쪽에 없는 것들가 다 돼 있어가지고, 2022 교육과정 말하는 거예요. 그 핸드폰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다 풀 수 있게끔 거기다 세팅을 해. 그러니까 윌비스에선 그게 안 돼서 거기에서 이제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 거 관련된 이런 교수 이런 어떤 도구들이 거기 걸 좀 쓰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실기 말고도요. 실기도 여기서 다 총괄해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2차 면접까지 지금 여기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QR로 지금 해놓으셨대요. 그래서 QR 들어가면 바로 지금 상담 예약으로 넘어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강, 직강 전환에 대한 거 말씀드릴게요. 1대1 상담 게시판에다가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커리큘럼마다 직강, 인강 전환이 가능한데, 이거 횟수 제한 있죠? 아, 횟수 제한 없어요? 그럼 나 2주는 인강 갔다가 2주는 직강 갔다가 가능해요? 그죠? 그거 안 되죠. 한 번 이게 바꾸는 거가 되죠. 그러니까 각 과목별로, 맞죠? 각 과목별로 직강으로 해볼라 했더니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인강으로 간다든지. 근데 이제 인강 가는데 이게 더 망할 것 같다 그러면은 다시 또 이렇게 오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직인강 전환이 매 과목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4학년 선생님들이라든지 뭐 그러신 분들은 지금 방학 때 이렇게 하고 또 갔다가 또 여름 방학 때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꽤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환을 해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 그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인강에서 또 집중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잘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직강 수업 불참 시 보강에 대한 것은 월 1회 보강 신청 가능하고요. 복수 쿠폰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보강 신청 방법,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넘어가는 거라든지 주차가 넘어가는 것들은 그냥 제공이 되는데 여기서 감해지는 거 아니죠? 복수 그 외에 자기가 개인적 사유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강 동영상 기본 2일로 이렇게 잡혀져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업 자료는 다운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는데 직강은 매주 자료를 이렇게 배부를 하고요. 수업 다음날 윌비스 홈페이지 들어가서 나의 강의실에서 자료 다운 출력 가능이죠. 다운은 아마 안 될 거예요. 몇 번? 5회인가요? 3회예요. 프린트 상태 잘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심시간은 뭐 매주 수업장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는데 거의 변동한 적이 없죠. 네. 1시부터 2시까지로 돼 있으니까 혹시 약속이 있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근데 수업이 약간씩 좀 늦어져가지고 1시 10분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1시부터 2시까지고요. 다른 궁금한 점에 관련된 것은요, 수업 내용이라든지 강의 일정이라든지 뭐 교재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지금 다양한 카페에다가 질문하시면은요, 저희 책 자체에 대한 거를 지금 뉴스하고 율비스에서 동시에 지금 관리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책 같은 거는 거기서 뮤서에서도 바로바로 답을 달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다가 질문하면은 거의 다 해결이 될 거고요. 시스템 관련된 거. 제 컴퓨터는 이거 뭐가 안 먹혀요. 이런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윌비스에다가 해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톡으로는 이제 개인적인 상담. 그리고 제 거 뮤지원 다이나가 지금 인스타그램 있어요. 그래서 DM으로 하실 분들은 DM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네, 우리가 OT 정말 역대급으로 지금 가장 길게 했는데 어떻게 과정이 가겠구나라는 거 이해하셨죠? 네. 그럼 저희 5분만 끊었다가 다음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